9월 15일입니다. 2024년. 향동 사무실에 나왔는데 조용하네요. 뭐 한두 사람 정도 보이고 나머진 조용하네요. 그나저나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뭐 30도가 넘는, 이게 하석이라고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글쎄요. 기후변화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명절 때는 사실 40% 정도의 폭력 신고가 더 늘어납니다.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는 만큼 이렇게 대접이라든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가리들이 너무 많다. 쓸모없는 대가리들.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총경급 이상들, 쓸모없는 무능한 대가리들이 너무 많다. 걔네들의 반수 이상을 줄이고 그들의 인건비의 상당수를 이 하위직들 처우 개선하는 데 쓰면은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대가리만 큰 조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경찰의 가장 큰 문제. 거기다가 쓸모없는 인간들, 능력 없는 인간들, 그리고 무능한 그런 거는 많이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인간들이 경찰이 되는 거는, 이게 그들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수술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은,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망치로 겁주고 방에 가둬 폭행했다고 하는 아동학대 경찰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한 아버지가 직업이 경찰이라는 소리예요. 자녀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겠다 위협했고, 그래서 현직 경찰관인 부 49살입니다. 자녀 3명과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춘천경찰서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그의 부인 49살, 47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살 정도면은 대략 뭐 경위, 빠르면 경감 정도 되겠죠. 뭐 대충 고 왔다 갔다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청 소속이라고 하면은 글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입건까지 해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영 허위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혐의는, 그러니까 연휴 첫날, 어제죠, 어제 7시 39분에 춘천시 효자동의 자택에서 막내 아들 11살짜리를 폭행하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11살짜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기 부모님이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위협, 방에 가둔 뒤 테이프로 문을 막았다. 글쎄, 만약에 실제로, 아니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위협하는 건 좀 지어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가서 테이프로 문을 막은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프로 문을 막은 거는 그 테이프에 그게 그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막은, 그건 거짓말은 아닌 거고, 진술 부분에서 머리에 비닐봉지 씌우겠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다는 게 이게 무슨 베트남전 때 이 베트콩들이 미군들 아니면 한국군들 이게 죽일 때, 아니면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에서 크멜 루즈가 일반 시민들 학살할 때
그렇게 그건가? 그렇죠. 아이가 생각했다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의 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망치를 들어서 겁을 주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었다. 얘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자기 자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아무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49살짜리의 머릿속에 나올 수도 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조사 중이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이게 코드 제로를 이제 출동해서 분리조치를 했는데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망상을 했다는 것도 그래도 문제고 그죠? 이거 어떻게 그런 11살짜리가 그런 망상을 거짓말을 한다. 그것도 문제죠. 그죠? 반대로 실제로 이 아버지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폭력성 있고 그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말을 자기 자식한테 할 정도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얘가 강원경찰청에서 다른 어떤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아이, 이거 저기, 이 아니, 범죄성이 존재하는데, 그럼 얘는 경찰로 일할 때 이런 것을 매년마다 걸렀을까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경찰 공무원이 되면, 그 뭐 무슨 개지랄을 떨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절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잘리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연쇄강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경위농 13년 전에 강간 그리고 또 주거침입 이런 놈이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13년 뒤에 노래방에 침입해서 뭔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확인해서 했지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직 경찰들의 지문을 다 전수조사하고 DNA를 싹 전수조사해서 다른 어떤 범죄자, 그러니까 DNA 법에 있는 DNA랑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연쇄강간범, 아니 그 강간범에 대한 걸 생각해 볼 때,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찰들이 개고생하고 뭐저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놈들이 끼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놈들을 속아내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한국 경찰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수 정예, a few good men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한 번 경찰에 대한 무조건 막 그냥 철법통이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했으면 어떤 공적으로 더 좋은. 근데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 밥의 그 나물들이라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에, 비슷한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찰이 된 학폭 가해자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17년 만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한 15살쯤 됐겠죠. 14살, 15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7년 만에 30살 좀 넘어서 이
경찰이 된 학폭 가해자, 중학교 가해 연락을 야 우리 그 나 결혼하는데 청첩장.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옛날에 그 학폭 가해를 했고 그 경찰이 됐으면 조용히 그냥 뭐 반성 누가 반성을 하래 그냥 조용히 그냥 했는데 이건 대놓고 자기의 피해자한테 청첩장을 보낸다? 그것도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 번호는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동창로부터 알았겠죠? 그 뭐 동창이나 이게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자세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어쨌든 톡이나 이런 게 왔겠죠. 그 다음에 그 톡을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 뭐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빵 셔틀 시키고 뭐 저기 이 신체적 폭력에 여러 가지 뭐 어, 무엇을 빼앗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학폭 이거는 범죄라고 볼 수 있죠. 2년 동안이나 자살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나마 버텼다. 근데 계속 이제 뭔가를 뭐 이 새끼가 자기를 전리품 정도 생각하나? 어? 자기가 확폭을 가했던 사람을 결혼식에 초대하는 거? 사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런데도 현직 경찰이야? 그리고 자랑 일합시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중학교 동창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씹으려고 했는데, 왜 문자를 씹냐? 라고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청첩장에 저기 신부 측 연락처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알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놈이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지가 17년 전에 가해를 했으면은 조용히 찌그러져서 그냥 행복하게 뭐 살든 말든. 근데 왜 굳이 자기가 괴롭혔던 애한테 보내갖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결국은 자기 결혼의 여자가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저기 여자가 또 뭐라고 이게 진짜 맞냐 했겠고 뭐 그러니까 또 명예훼손 협박 그런데 이거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된 학폭 가해자 이놈은 머리가 모자란 놈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진짜 그 학폭이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놈들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학폭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기록이 안 남으니까 경찰도 됐고, 뭐, 그 다음에 경찰에서 또 그 짓거리들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그런 게 없는 거 전혀. 아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명예훼손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신부한테 얘기한 거니까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공연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고 어쨌든 자기 부부니까 부부가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제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판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때 그 관련됐던 아니 그때 동창들 싹 나오고 뭐 이렇게 와서 다 진술하고 그러면 자기가 안 털릴 건가요? 그죠?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17년 전이라도. 그러면은 재판 진행하면은 판사들이 아무리 그게 명예훼손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겠지. 집행유예나 아니면 뭐 아무리 그래도 선고유예 아니면 뭐 그냥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뭐 이거를 그 저기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자기들이 수사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경찰 이놈 바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다고 하면.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경찰서의 게시판에 그 비판 글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락이 뭐 뉴스원에서 연락도 하고 그런다 보니까 실제로 몽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뭐 학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고 실제로 학폭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 그랬는데도 17년 뒤에 연락을 했다는 건 그건 등신이죠.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애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성이 돼서 똑같은 짓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놈들이 만약에 실제로 확보를 했다 어떻게 경찰이 됐을까?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일단은 전과 기록이 없죠. 소년범 때 뭐 해도 그 기록 볼 수가 없죠. 면접 때 그런 거 실제로 걸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면접관이라는 그 허접한 새끼들, 연놈들, 그냥 한심한 인간들, 경찰 면접하는 애 보면, 아유, 저것들 무슨. 거기다가 현직 경찰들, 면접관들 실제로 별 그런 능력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문제가 수백 명, 1년에 4천 명 뽑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관을 한 번에 몰아갖고 어떤 걸음장치 없이 후루룩 뽑아버리니까 걔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냥 성적 좀, 그 시험 좀 보내. 사실 뭐 구급 시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암기 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을 뽑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월급이 그밖에 안 돼요. 2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차라리 월급을 400만 원을 주고 4천 명 뽑을 2천 명을 뽑고 그 수준이 좀 되는 애들, 그것도 이제 능력이 되는 애들을 뽑아갖고 감당하게 하면 될 것을, 위에 대가리들이 말 잘 듣는 애들, 말 잘 듣는데 모자란 애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좀 실력이 좀 모자란 게 아니라 좀 실력이 좀 있고 정신적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좀 꽉 찬 애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월급 200만 원도 안 받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데에 옵니까? 또 개고생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데 웃긴 건 그러죠. 경찰대 새끼들, 경찰대 거기엔 돈을 처박아 놓고, 경찰대 만들어 놓고, 거기 돈을 지원을 하고, 실제로는 이놈들은 졸업한 데 다 도망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도대체. 근데 이건 경찰관 채용 자체가 아예 그 개판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대로. 어, 저는 걔들이 면접을 어떻게 하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어쨌든 좀 아동학대는, 그것도 심각하게 아동학대하는 경찰관 놈이나 학폭, 학폭이었는데 나중에 학폭 피해자한테 형제장 보내는 경찰관 놈이나 하여튼,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런 애들이 경찰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오늘 저 차 타고 제 차 타는데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인 단속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속이나 뭐 이런 거. 경기 지역에서만 무려 무인 단속 카메라로 국고로 수입을 얻은 게 2,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데 그럼 무인 단속 카메라라고 하는 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수입을 과속 방지턱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에 의한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이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일반 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에. 근데 정작 문제는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는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가 해야지. 니네들이 그럼 설치비 다 되고 니네 수입 다 가져가. 그럼 되는 거를,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지난번에 일반 회계를 받지 말고 이거는 교통 관련된 과태료는 교통 관련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어떤 걸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 세수가 많이 뻔뻔하잖아요. 그 부자 감세 때문에. 부자 새끼들 뭐 상속세부터 깎아주고 뭐 다 깎아줘.
그냥 뭐 돈 가진 놈들은 그냥 배가 띵띵하게 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굶을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 운전자들의 과태료를 그쪽으로 야 이건 진짜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뽑아 먹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하는 비용은 그럼 중앙정부가 돼야지. 왜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찰청에 건의도 하고 이건 운영비 못 되겠다 하고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 대가리만 똥 만든 그 국회의원 새끼들은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당은 그랬다고 쳐. 어차피 부자 감세해 그놈들이. 야당은 그건 뭐야? 어? 정부가 부자 감세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하여튼 에휴, 딥페이크가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학원가를 강타를 했는데 초중고의 절반이 상당 교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졌어. 대한민국 공교육은 뭐 개판이야. 그런데도 상당 교사가 하나 그 10,000개가 넘는 전국 초등교사 중에 상당 교사가 전문 상당 교사가 있는 데가 5,000개밖에 안 돼. 초등학교는 6,000개 중에 2,000개밖에 없어. 3분의 1밖에 없어. 그런데 지난해 딥페이크 피해자의 75.5, 피의자의 75.8%가 대한민국의 10대야. 20대까지 합치면 거의 95%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 개판대로 이런 개판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이렇게 쳐발라도 어느 놈들은 처먹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는 교사들은 뭐 별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조용히 월급만 받고 월급 로팡만 되고 실제로 애들은 뭐 지들 마음대로 학원 가서 뭐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휴대폰 갖고 디페 영상을 만들고 교사들 그 얼굴에 접성해 놓고 애들 그냥 뭐 그냥 관심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디페이크의 천국이 된 이유가 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 상담 교사도 실제로는 전문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 교원 자격을 있는 임용 시험에 학교에 배치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전문 상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어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비정규직이고 기간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간제 교사들이 꽤 상담 교사를 합니다. 말을 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 병규직,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공화국이 된 거죠. 전 세계에 업로드된 9만 5천 개의 딥페이크 중에 한국인 피해자 얼굴 53%, 아이돌 지금 난리가 나서 JYP부터 뭐 난리가 났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고 있는 그 거지 같은 연놈들, 그 고위층 다 사그리 정리해야 돼요. 그럼 학원은 났습니까? 작년에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없이 강사를 채용한 학원이 502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학원 개인과의 적발 블록회의가 무려 8,000건이 넘는데 강사 관련 게 1,000이 넘는데 문제가 아니 적어도 애들이잖아요. 성범죄 전력을 확인 한 장만 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돈 아끼려고. 그죠? 그런데 그 돈 아끼려다가 애들 죽습니다. 그 태권도 뭐죠? 관장인가 그 애가 뭐 어떻게 했죠? 아이를 이렇게 뚫게 넣어갖고 죽였잖아요. 자격이 없고 그중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애들 이거 자격 없는 애들 이런 거 관리 못하고 하면은 애들 죽어나갑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부족한데 참 이게 누가 해야 돼? 교육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놈들 교육청 놈들 그냥 놀고 먹는 거죠. 뭐.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런 범죄 천국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누구 탓을? 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 크루즈가 나온 현실 내에서 AI로 범죄 예측을 한다,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에서 범죄 예측 AI 개발한다. 꼴값 떨지 마라. 199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개판된 그 전례를 깊이 상고해라. 뭣도 모르는 경찰청 놈들이 이 뭐 범죄 예방 뭐 거대 언어 모델을 해갖고 이거 할 수 있다. 뭐 안면 인식할 수 있다. 뭐 AI 기술한다. 막 꼴뚜기 뛴다. 망둥이도 뛴다. 망둥이도 꼴뚜기 뛴다. 제대로 된 AI에 대한 범죄 예방 부분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진짜 엉망개판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킥스도 AI로 한다. 뭐 여러 가지 범죄 관련된 걸 AI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얘들 되게 무서워. 얘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 AI를 가지고 장난칠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진짜 이 엉망되는 꼴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AI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AI가 갑자기 특히 범죄 관련된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객관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 기록을 계속 말씀드렸죠.